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4.29 재보선 판세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까지 파국을 미칠 대형 게이트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죠. 초대형 악재를 만난 여당,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있는 이진복 의원을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고 여당 소장파들은 현재 분위기를 패닉 상태다 이렇게 전하기로 했는데요. 자, 당 내부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일단 당사자들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은 예.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당분간 파장은 저희들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과거에도 봤지만은 숨길 수도 숨길 곳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 검찰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씻겨주기 바라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쓴 메모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당장 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홍 지사가 가장 먼저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검찰 보도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예. 사실관계 여부에 앞서서 이번 사건이 미치는 파장은 저도 클 것이라고 인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치권의 금품수수 의혹은 의혹만으로도 사실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이번 사안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리스트를 보면 이제 홍준표 지사를 제외하면 7명 모두가 당정청을 망라한 친박계 거물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악재가 있었지만 이렇게 돈 문제가 불거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 금품 수수가 사실이라면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도 있으신가요? 우리 지금 진행자께서도 만약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만은 아직은 사실 누구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정권의 도덕적인 상처를 입는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 예외일 수는 없겠죠. 국민들이 다 판단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완구 국무총리의 경우는 이제 성 전 회장을 만난 군의원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고 성 전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말해라. 계속 추궁했던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기원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대변인은 이제 왜 이완구 총리가 성 전 회장이 타겟이 됐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부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인데 본명 요청을 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 중에서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전화들을 안 하셨겠어요. 저 같은 사람인데는 전화를 안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인이 생각대로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그런 서운함과 또 허전함을 느끼겠죠.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실을 더욱더 여러 가지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검찰 말고는 이 내용을 밝혀낼 수 있는 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논란되는 게 이완구 국무총리가 수십 차례 전화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따라서 이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밝힌 그런 쪽보다는 그분도 충청권 사람들이 같이 과거부터 아는 분들이겠죠. 저는 그쪽 분들이 두 분의 관계를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고 또 거기 그 양반 우리 총리도 보면 그런 저희들 평상시에 같이 의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 전화를 해놓으면 바쁘면 못 받으면 밤에 전화를 꼭 해줘요. 그런 차원에서 전화들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12차례 이상 전화를 했다는 것은 좀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부탁을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추측이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무성 대표도 어제 일단 검찰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 특위위원장이라든가 오세훈 전 시장도 특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특검 도입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근데 과거에도 이 특검을 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과연 국민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수사본부를 별도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검찰의 수사를 저희들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검찰에게 모든 것을 던져놓고 국민에게 한 점 의혹 없도록 밝혀내기를 기대해야죠. 그 대통령께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하니까 그런 이후에 또 국민들의 그 합의를 거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들이 정권 최고의 핵심층이고 또한 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도 있고 현직 도지사장 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문재인 야당 대표의 경우는 현직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뭐 그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 문제도 없고 만에 하나 생각과 다른 우리가 문재인 대표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예. 문재인 대표도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서 상대당에 대해서 뭐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렇다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뭐 이름 한자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물러나라 그런다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은 저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도 딜레마 아닐까요? 진실을 밝혀내면 친박 권력형 게이트로 정권의 위기와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한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현직 총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일일수록 사실은 참 답이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 검찰이 정면으로 이 사건을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돼도 뭐 인정하지 않을 거고 수사를 잘해도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잘 듣어서 잘 해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도 여당에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그 수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검찰도 이번 기회에 그런 국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벽 의원이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사태를 잘못된 자원외교 기획수사가 현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사람들이 각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지난 정권하고 척을 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검찰이 그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원 외교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는 건 옳지 않다. 다만 지금 야당이 이 자원 외교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심하게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시비를 가려서 국민들에게 밝혀내자. 그래서 국조도 했고 그런 과정 중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비춰지고 검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표 정권과 이명박 정부의 어떤 싸움으로 또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아마 아닐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29 재보선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이런 가운데 2주 후에 이제 재보선을 치르셔야 되는데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모든 사안이 아직 의혹 수준이라서 검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저희들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저희 새누리당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낮은 자세로 계속해서 국민들께 다가가고 그 조직을 100% 활용한 지역 밀착형 선거로 이번 재보선을 최선을 다하려고 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세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4곳의 선거 지역구가 있는데요. 저희들 호남 지역이야 저희들이 처음부터 열세라고 보고 있었고요. 다 보합 정도로 다 경합 보합 이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아직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조금의 장애는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현직 인천시장이 연루된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된다면 무엇보다 인천의 판세가 흔들릴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사실관계 여부와는 별개로요. 특정 지역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는 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 새누리당 후보 공천 때부터 밝혀왔듯이 이번 재보선은 뭐 철저하게 저 지역 중심 선거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 모두가 유권자 한 분 한 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기회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저희 후보들이 진실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곳 가운데 몇 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조금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될 거 아닐까요? 하루하루 이 희비가 갈리는 그런 일은 아니니까요. 더 지켜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더 지켜보고 판단해 보겠다. 자,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드리죠. 이제 현재 유승민 원내대표의 반성과 혁신의 파격 연설도 화제를 모았었는데, 자, 유권자들이 그러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새누리당은 말이죠. 은총회 같은 걸 해보면 참 많은 의견들을 쏟아내 놓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끝마치고 나면 그걸 하나의 좋은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까지 이런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정한 새누리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그런 당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이고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대표 연설은 우리 새누리당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폭넓은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연설은 말이죠. 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무게감이 있는 발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당의 공식적인 방향은 추후 정책 논의나 입법 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있는 이진복 의원이었습니다.